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전해진 소식, 이재명 대통령 레리핑크와의 만남 통해서 우리나라 아태 AI 수도로 구축한다. 여기에 맞손을 잡는다. 대규모 공동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AI 쪽으로도 훈풍이 불고 있고, 오늘도 과연 이 반도체에 힘입어서 최고가 또 달성할 수 있을까? 시장 시작 전에 이 반도체 얘기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5%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시총 1위 종목이 5% 오른다. 83,000원대 마감을 했고요. 이게 보니까 15개월 만에 최고가예요, 박사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팔자가 일단 나온 게 몇 번 안 되고. 진짜 그죠. 종가 기준으로는 네. 특히나도. 예.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장이었는데, 그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리잖아요. 윈터 이즈 커밍, 모건 스탠리도 확 입장 좀 바꿨더라고요. 그동안에 네. 항상 보면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좀 좋은 보고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봤더라고요. 2027년까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해만 본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그 보고서를 자세히 보진 않고 대충 봤는데, 일정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너무 낙관론을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조금 있긴 합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과 자세히 안 보셨어도 대충 보셨을 때 공감이 되는 부분은 뭐였고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HBM의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들, 그것 때문에 현재 사실은 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외의 제품들도 굉장히 수요가 좋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금 상승한 효과는 있지만 수요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어서, HBM을 제외한 다른 메모리 제품만 가지고 실적을 따로 뽑는다고 하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는 100% 공감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차세대 AI 칩,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이죠. 루빈이 내년에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워낙에 큰 손이고 내년 초부터 양산에 들어갈 걸로 시장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루빈에 탑재될 HBM4 납품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3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네. 지금 이제 신경전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이제 HBM4 들어간다, 납품을 한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시장 지배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언론에서 나긴 했었죠. 3E 삼성전자에. 그래서 5세대긴 하지만 5세대 사실은 그동안 퀄 테스트가 안 된 상태로 거의 1년 반을 이상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뉘앙스, 그것도 사실은 찌라시 언론이 아닌 곳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폭등했던 게 그 가장 큰 영향이었다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언론 보도는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결국엔 실적이 얼마나 바뀌느냐, 특히 DS 부분의 실적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최근에 통과했다는 것이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3분기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될 수가 없고 4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텐데, 과연 4분기 실적, 특히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얼마까지 높아지는지에 따라서 이번에는 정말 그냥 루머가 아니라 팩트이다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1월이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언론조차도 초도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조건을 붙이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삼성전자, 마이크론부터 이미 4, 5기로 계약했던 물량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초반에 물량이 많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올 4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도 크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본격적으로 HBM으로 인한 삼성전자 DS 부분의 실적이 이제 반전을 이루게 되는 건 내년 1분기 실적부터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루머인지가. 그래서 현재 언론 보도만 갖고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 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HBM3 12단 삼성전자 이제 퀄 테스트,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그러니까 유력하다라는 보도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런 보도에 영향을 받고 5%대 어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장중에
작년 3월이었던 걸로 기억해. 2024년 3월에 왜 GTC 행사에서 젠슨 황 CEO가 젠슨 어프로브드, 네, 젠슨이 승인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때부터 약간 기대감이 엄청 맞아요. 커졌었죠. 희망 고문이랄까요? 뭐 됐다. 아니었다, 됐다,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뭐 보도로 계속 나왔다, 아니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보도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제 시장 반응 보면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게 근데 아마도 들리긴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네. 게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이거를 딱 어나운스 하진 않을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고객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은 기밀에 속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이크론조차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디 등 주요 고객들한테 납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그런 언론에 보도되는 CEO들이라든지 IR 팀의 보도자료 갖고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긍정적인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고요. 근데 이제 루빈칩 이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루빈칩의 초반에는 아마 5세대가 들어갈 것 같고 초도 물량은 점차 6세대로 전환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지금 전환 시기니까 5세대 물량이 이제 확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에 HBM4라고 하는 6세대 콜 테스트는 아직까지도 3사 어느 누구도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HBM4가 6세대고 6세대죠. 예. 3 이제 삼성전자 3E가 5세대. 네, 5세대고 6세대야 된 건 아직까지도 베일에 가려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중요한 거는 네. 6세대에서 어느 회사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이 시장 이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과거 엔비디아 공급 업체를 선택한 뭐 이런 패턴을 보면 지금 조금 힌트 얻을 수 있는 뭐 분위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과거에 사실 우리 엔비디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회사다 보니까 공급망까지 그렇게 뭐 분석을 해놓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일단은 그래픽 DDR하고 HBM이 가장 우리가 알만한 제품이잖아요. 엔비디아에서 메모리를 사가는 그렇죠. 제품을 보면은 분명히 보면은 여러 회사들 걸 다 골고루 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AI용에서 HBM이 쓰이고 있지만 그 말고 이전에도 원래 그래픽 칩셋의 최강자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지포스 인증이라는 스티커까지도 발급을 할 정도였는데 그때도 보면은 뭐 3사를 다 골고루 다 사서 씁니다. 단지 어느 회사 가장 많이 쓰느냐는 이제 그 시점에서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HBM도 분명히 지금 뭐 현재는 듀얼이죠. 마이크론까지 참전을 했으니까 이제 삼성전자까지 들어가면 이제 3사 체제가 되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급사를 늘리는 것이 원래 전략 방향에 맞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뭐 일부러 삼성전자 콜 테스트를 안 시키고 있다라는 루머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가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빨리 납품을 해주길 가장 원하는 회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공급 업체가 이제 여러 개일수록 좀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도 원할 거다. 왜냐하면 그게 마진율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공급사가 만약 한 개, 하이닉스일 때 보면은 가격 결정권이 어차피 서플라이어한테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하이닉스 HBM에서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사주고 있는 거라서 그게 바로 가격 결정권이죠.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가면서 살짝 이제 고객 쪽으로 추가 기울었는데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하면 그 추가 완전히 기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서플라이가 아니라 디맨드 쪽에서 가격 결정권이 강해지니까 가격을 확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그걸 정말 바라는 그림 구도인 거죠.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좀 좋게 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 루빈에 이제 탑재될 HBM4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 HBM4 이 데이터 처리 속도, 사양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알려진 바예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최종 나와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HBM 1위는 SK 하이닉스인데 네네. 하이닉스는 HBM4 6세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D램에 1A, B, C, X 뭐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때 1B 제품 현재 5세대에서 쓰고 있는 D램 칩을 쓰겠다고 했었고 삼성전자는 건너뛰어서 6세대 다음에. 1C를 쓰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단순히 뭐 수율 같은 걸 감안하지 않고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당연히 1C가 되면은 조금 더 좁아지는 디자인을 쓰니까 속도나 전력 소모 면에서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퍼포먼스가 더 나올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이게 수율이 누가 더 잡을 수 있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연관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HBM4 같은 경우에 납품이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3E, 12단,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걸로 5% 상승하는 걸 봐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납품을 할 수 있는 이 자격 같은 거 공급처가 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제적 가치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을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단순히 뭐 납품을 네. 했다는 걸 가지고 실적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제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서히 시간이 걸릴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은 방금도 제가 언급했지만 수율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납품을 하긴 했는데 많이 납품을 했어요. 근데 경쟁사는 수율이 80%인데 나는 수율이 40%면 팔아봤자 이익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건 정상적인 어떤 그러니까 제조 원가하고 영향이 되는 거니까 수율이 경쟁사들의 절반이면은 나는 원가가 2배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마진이 낮을 수밖에 네. 없어서 그래서 실적은 조금 별개의 문제이고 하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실적에 일치하다기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라든지 기대치들이 선반영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는 한동안은 주가는 강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얘기할 때 수율이 문제다, 수율이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는 고객사한테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투자하는 관심 갖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도 아 삼성전자가 수율이 문제구나 이 얘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좀 잡힌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객관적으로 우리는 확인 안 되죠. 그건 진짜 중요한 영업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각 회사가 IR 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고 가끔씩 얘기를 해요. 수율이 잡혀가고 있다, 뭐 얼마 정도까지 높아졌다 얘기를 했을 때 원래 HBM에서 수율이 문제가 됐던 거는 물론 적층 과정에서 문제도 분명히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래픽 DDR 칩 자체가 또 네. 문제가 있었던 게 있는데 최소한 칩단에서 수율을 잡혔다라고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원비가 해서 원C를 좀 건너뛴 거잖아요. 지금 초기 수율 한 40%를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마진율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돼요? 하이닉스가 사실은 HBM을 완성했을 때 수율이 이미 작년에 80%였으니까 올해는 90% 됐을 것 같으니까 90%는 거의 뭐 완성된 수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40% 시작을 하면 지금 벌써 그 실적에서 나오잖아요. HBM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20%를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뭐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수율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HBM4에서도 원C라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좋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 성능은 좋게 나오지만 결국 실적과 연결되는 거는 수율이다 보니까 과연 경쟁사보다 먼저 기술을 도입한 것이 수율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가 현재로서는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향 HBM3E, 뭐 12단 통과 유력,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HBM4도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런 기대감들 점쳐지면서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한 20% 초반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확대가 되면 한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가봐야 된다, 박사님. 이 부분 사실은 작년 말까지는 40% 정도 됐습니다. 삼성전자. 그런데 올해 최근 2분기에 봤을 때 17%까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해서 이제 시간을 뺏긴 거죠.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일부는 마이크론, 일부는 하이닉스가 가져간 거라서 원래 뺏겼던 시장을 가져오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치에서 아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 부분은 그래서 HBM3E는 이미 사실은 포화 상태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파일을 많이 가져가기 힘들고 이미 전환되기 때문에 HBM4에서 얼마나 시장을 처음에 초기에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고 초기에 확보한 업체들이 한동안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초기 선점. 고객들의 신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 변수는 HBM4는 8단이 없습니다. 네. 12단과 16단. 근데 16단이 이제 변수인 거죠. 네. 12단까지는 이미 5세대에서도 모든 3사가 다 양산에 성공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16단은 아직까지도 양산 경험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12단, 16단이라는 게 쌓는 이걸 거죠. 쌓는 네. D램을 몇 개, 몇 층을 쌓느냐인데 그래서 또 하나의 변수는 HBM4에서 누가 잘하느냐도 있지만 16단 제품에서 누가 양산 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가 또 변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르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적층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현재로서는 3, 4단, 16단에서는 이전의 방식을 다 바꾸고 하이브리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적층을.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아무도 아직 양산해보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시장에 요동칠 수도 있는 거예요. 16단으로 가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6단에 대한 맞습니다. HBM4 12단보다도 저는 16 HBM4 16단이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양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현재 구도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완전히 판을 새로 짜야 되는 상황이 될지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내년 하반기쯤 됐을 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 이런 걸 이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사실 뭐 제품 개발됐다, 양산 준비됐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다라는 평가들도 있어서 뭐 마이크론 견제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그럼 말씀하신 이제 16단이 내년 하반기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요거 지금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 요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12단을 일단 얘기를 하는 네, 것 같고 12단. 예. 일단 3월 달에 고객들한테 샘플을 제출을 했으니까 사실은 양산 준비가 끝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멘트 자체가 맞다 틀리다 뭐 얘기할 거는 이미 없는데 근데 기존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광노정 대표 취임한 이후에 보면은 IR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양산 개발 완료했을 때 그다음에 시작했을 때 항상 보도자를 뿌렸었고 소통하는 거. 예, 부사장급에서 나와서 항상 그런 것들을 언론 인터뷰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서 이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거라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3사가 다 샘플은 HBM4에 대해서 제출한 상태. 예, 고객들한테 다 네. 제출한 상태죠. 제출한 상태고 뭐 퀄 테스트 중인 걸로 내부적으로는.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샘플을 지금 하이닉스는 3월, 마이크론은 한 2달 정도 뒤쳐져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한 7월쯤에는 아마 제출한 것 같은데 어느 회사도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AMD에서 자체 칩의 MI 시리즈가 있거든요. MI 450이라는 것들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엔비디아 생각했던 것보다 제품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베라 루빈 칩에서 처음에 스펙을 잡았던 것보다 지금 상향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HBM도 조금 더 스펙을 상향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야 되겠네요. 모디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 협상인 거죠. 이제 좀 더 기다리면 삼성전자까지 들어오면 좀 더 유리하게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엔비디아의 생각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끌어보자. 그다음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일단 가장 물량이 많을 텐데 지금 가격을 한 30에서 50% 높여달라고 요구를 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도 파운더리를 지금 맡겨야 되는데 2나노로 가면서 50% 이미 인상을 공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도 비싸지고 파운더리 비용도 비싸지니까 이걸 그대로 달라는 대로 주면 본인이 남는 게 없겠다. 조금 더. 그래서 가격 협상을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끄는 거. 이 두 가지 요소가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본격적인 이제 수주에 대한 이렇게 공식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AMD 칩이 생각보다 사양이 잘 나왔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격 협상 측면에서도 이게 가격도 좀 더 쌀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이제 내일 새벽이죠. 한 5시. 아침 5시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되고 이게 업계에서 이제 제일 먼저 발표가 되니까 뭐 반도체 업계 풍향계다 그렇죠. 뭐 이런 비유적으로 표현도 하는데 어떨까요? 마이크론 실적 뭘 좀 봐야 돼요? 제가 그냥 고려하는 거는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전년 대비 뭐 매출 몇 네네. 증가를 하는데 사실은 2분기와 3분기로 갈 때 제가 볼 때 이 회사가 잘 가는지 문제가 있는지는 오히려 이때는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전분기랑 비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전년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전년비를 많이 보는데 전기 왜 그러냐면은 네. 일단 1분기와 2분기는 비수기고 네. 3분기, 4분기는 성수기인데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가면서 얼마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그 좋아지는 것들 경쟁사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괜찮게 가고 있는 흐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2분기보다 매출을 증가율 하고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지금 보면 2분기 왔을 때 마이크론이 26% 정도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이게 3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론의 엔비디아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잖아요. HBM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를 3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AI용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전체적으로 영업 실적에 반영이 되는지를 이제 실적이 얼만큼 좋아지는지 점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 흐름이 당분간 좋아질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에 그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게 되면 전 분기, 2분기하고 좀 비교를 해볼 것 같습니다. 분기비를 이번에는 조금 봐야 된다. 저도 이제 기사로 보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싶긴 했는데 13일에 마이크론 기술 리더십 포럼에서 최고 사업 책임자가 삼성전자 HBM4 성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요거는 뭐 다른 회사 경쟁사 HBM4에 대해서 성능 뭐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쟁사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알 수 없고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도 알 수 없어서 근데 뭐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고객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정말 중요한 이슈인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고객들한테 주는 어떤 일종의 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여전히 잘 만들고 있으니까 너네 망설이고 있으면 우리 거를 쓰는 게 좋을 거야라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프로파간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견제하는 거는 명백해 그렇죠. 보이네요. 견제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화웨이가 지난주에 또 AI 칩 로드맵을 발표했고 저희 시간에도 좀 자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뭐 중국판 AI 업체도 있고 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AI 칩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회사도 몇 개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렇죠. 진짜 자립이 가능한 정도까지 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네. 빠르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고요. 아, 근데 뭐 미국에 견줄 만한 수준은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전반적 의견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하드웨어 쪽을 놓고 뭐 소프트웨어는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까지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알고리즘을 짜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2월 달에 딥시크를 통해서도 이미 충격을 한번 받았지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대학 말하는 건 하드웨어를 얘기하는 건데 현재 엔비디아가 만들 수 있는 성능이 100이라고 봤을 때 중국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칩을 만들었을 때 수준은 20에서 30 정도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100 있어서 중에 2, 30. 네, 퀄러티로 봤을 때 100의 성능이라면 20에서 30 정도.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 AI 칩은 H20을 대체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H20이라는 게 H100의 5분의 1 수준인 거잖아요. 20% 수준인데 네. 사실은 H도 아니고 이미 블랙웰로 넘어갔고요. 좀 있으면 루빈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H20이면 루빈칩과 비교를 하면 사실 20%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객관적인 수준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0이면 아직은 좀 올라갈 룸이 많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은 많이 올라온 거다. 이런 평가는 이견이 없다. 미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틀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잘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EUV 장비가 없다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파운더리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TSMC가 중국 기업하고 고객하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미국에서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SMIC를 이제 필두로 하는 중국 자체를 놓고 파운더리 업체가 만들어야 되는데 EUV 장비 없이 7나노와 5나노까지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3나노, 2나노 제품을 EUV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퀘스천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